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26년 3 회차 대비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전류기의 측정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전류기에 병렬로 접속하는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분류기가 되겠죠.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배율기는 뭐예요? 예. 직렬로 접속하겠다 그죠? 직렬로. 자, 분류기, 배율기 계산하는 문제까지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기기들력의 크기는 코일이 지나가는 뭐에 비례합니까? 자속에 비례하고 자속의 몇 초에 변화량과 코일의 권수에 비례한다. 자, 우리 유도 기전력 E는 N은, 자, 그다음에 LDI dt. 자, 요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 코일의 권수에 비례한다 하는 거니까, 자,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속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속과 권수로 이렇게 체킹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자기 인덕턴스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죠? 그래서 극적세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Li 제곱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및 전류에 비례한다. 인덕턴스 전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인덕턴스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게 되겠네요. 그죠? 인덕턴스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쌍둥이식이 또 하나 있다 그죠? 2분의 1 CV 제곱 요까지 같이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B사인 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 자, B사인 파의 일반적인 구성은 뭐예요? 우리 직류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파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고조파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 물어봤기 때문에 삼각파를 갖다가 체킹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분석하는 게 뭐예요? 퓨리의 분석이다 그죠? 퓨리의 분석. 자, 우리의 퓨리의 분석은 프리의 급수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퓨리의 변환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의 접촉점에 온도 차를 주면 기전력이 그죠? 기전력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jet백 효과다. 자, 근데 우리가 기전력을 흘렸을 때 흡열 발열하면 뭐예요? 그거는 펠티어 효과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jet백 효과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 번에 정연파 교류의 외형률 디스토션 팩터, 우리 사실은 이게 이제 THD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이라서 THD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우리 정연파 교류라는 거에 만약에 우리 기본파만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디스토션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0이 되겠다. 자, THD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본파에 대한 거에 나머지 고조파에 대한 시료값을 갖다가 제곱제곱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겠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PHD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7 번에 교류의 크기를 교류와 동일한 일을 하는 직류로 바꾸어 나타내는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시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예요? 내가 직류 100 볼트를 넣었을 때 발생하는 열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교류를 갖다가 도대체 얼마 넣으면 똑같이 이 100 볼트와 같이 이 열효과가 있느냐, 그걸 갖다 우리는 시료값이라 하고 우리 RMS 밸류라고 합니다. 그죠? 가끔 식이 나오니까 한번 적어 보면 식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뭐 전류든 전압이든 똑같이 뭐 아무거나 하면 되니까 전류라고 적어 보면 I는 루트 그죠? 제곱이니까 그래서 평균 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루트 씌운다. 그래서 어떤 신호를 제곱해서 평균 내고 루트 씌운다.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니까 스퀘어
민 그다음에 루트 이렇게 된다 그죠. 요게 시력값이다. 요 시까지도 좀 같이 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8번 문제 우리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작은 것 물어봤습니다. 그죠? 가장 작은 것. 우리 유전율이라는 거는 보시면 요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그죠? 유전율을 우리 입실론이라고 표시하고 항상 입실론 제로에다가 우리 입실론 s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죠? 여기가 이제 진공 공기 중의 유전율이고 여기는 뭐예요? 비유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공기에 비해서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1 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작은 거는 1 인 그죠? 공기가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1 보다 크다. 현재 요 3개 값 중에 가장 큰 거는 산화 티탄 자기가 가장 큰 값을 가집니다. 자 그다음에 구분의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요소의 대응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우리 자속은 우리 전류에 대응합니다. 그죠? 전류에 대응한다. 자기장, 전기장, 그다음 기자력은 기전력, 자속 밀도는 전류 밀도.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속은 전류에 대응한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는 100 헤르츠에서 35민 콘덴서에 200 헤르츠를 사용하면 리액탄스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우리가 리액탄스라는 게 우리 C를 물어보는 거다. 그죠? 예.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결국은 이 XC라는 거는 뭐에 비례한다?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죠. 주파수가 요렇게 2배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15옴이 되겠다. 자 요렇게 체킹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11번 문제로 다시 가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B사인파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주기가 주어져 있네요, 여기에. 주기가. 그래서 이 주기하고 주파수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그죠? 그래서 주파수를 구하면 T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20 이다. 그죠?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3분의 1.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예요? 1000분의 우리 20이 된다. 지우면 우리 50 헤르츠가 돼요. 자 그래서 50 헤르츠를 찾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비사인 주파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상고 주파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상고 주파. 자 그러면 상고 주파라는 거는 뭐예요? F3라 그러면 이거는 3 배의 뭐 기본파의 3 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기본파가 F1이 지금 50 헤르츠가 되니까 얘는 150 헤르츠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155 헤르츠가 되는 문제. 자 요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얘를 퓨리에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기본파의 진폭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파의 진폭은 우리 파이분의 4VM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가 지금은 있고 그다음에 4 곱하기 V가 20 이네요. 그죠? 20 이니까. 요걸 계산기 한번 눌러 보면 계산기를 한번 직접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4 곱하기 20에 밑에 내리고 Shift 파이. 자 그러면 25.46 이네요. 그죠? 25.46. 그래서 25.46이 되겠다. 25.46.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기본파 물어보는 경우, 상고접합 물어보는 경우, 진폭 물어보는 경우. 자 이 문제는 요렇게 해서 다양하게 바뀌어 나온다. 그러면 관련되는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고 25.46 이다. 요것도 하나 외워 놓으시면 되겠죠. 이 식을 외우든지 안 그러면 결과 요것 25.46 밖에 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른 숫자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외워 주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는 우리 델타 결선했을 때 우리 저항인데 Y 결선하면 얼마 되느냐 물어봤는데 요거는 뭐예요? 동일한 저항일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항상 델타 저항이 뭐예요? Y 저항의 몇 배라고? 3 배다. 그죠? 요렇게 되니까 우리 Y는 델타의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을 체킹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는 우리가 분류기 문제네요. 분류 1 암페어에서 101 암페어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럼 결국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 암페어 측정하는 저항이 지금 내부 저항이 15 있는데 1로 1 암페어가 흘러가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내가 101 암페어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1로 얼마 흘러가는 거예요? 100 암페어가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가 얼마? 101 암페어가 됩니다. 그럼 여기 저항이 지금 얼마냐 이거죠. 이 네. 이 저항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류비가 100 배니까 저항비는 100분의 1 하면 되죠. 그래서 이 R은 2R에 100분의 1로 하면 되니까. 자 이거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류 분배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자 101 암페어를 측정하기 위해서 101 암페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1 암페어 흘러가고 나머지에 100 암페어 흘러가면 되기 때문에 저항이 어떻게 돼요? 이게 10 이면 이거는 이 10의 100분의 1 배로 네 저항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이 1 암페어에 100 배인 100 암페어가 이제 흘러가는 거겠죠. 그렇게 구하시면 이제 문제 없게 구하겠다. 자 그다음 14 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2 개짜리를 이제 풀었는데 이 3 개짜리가 또 시험에 나왔네요. 자 그래서 3 개짜리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더하기 R3 분의 1의 전체 1 이게 뭐예요? 우리 병렬 합성 저항이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같은 식이 없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한번 변형을 시켜 보면 양변에 R1, R2, R3를 다 나눠 버리면 여기는 1로 바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R1, R2, R3가 그러면 여기 남는 거는 지금 R3 남고 이쪽 남는 거는 R2 이쪽 남는 건 R1이니까 요렇게 됩니다. 답이 1 번이 되는 걸 알고 있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정전 에너지를 구하는 식 이것도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 W는 2 분의 1 CV 제곱에서 이 V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V를 구하려 그러면 CEW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V는 어떻게 돼요? EW를 C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답이 네 2 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6번 문제는 자속 밀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등 자장에서 자기장과 30 도의 방향으로 길이가 0.5인 도체에 8 암페어를 흘렀을 때 전자력이다. 그죠? 그럼 이거는 프레밍의 무슨 법칙? 왼손 법칙이다. 왼손 법칙의 전자력 F는 BIL sin 시 요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 값은 우리가 2 인지를 알고 있고 I 값은 8 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길이는 0.5 자 곱하기 우리 sin 30 도입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sin 30 도는 2 분의 1 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4 뉴턴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리 계산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도. 계산기를 한번 눌러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BIL이다.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그다음에 I가 8 곱하기 자 거리가 0.5 미터네요. 0.5 곱하기 사인은 지금 이 부분에 있죠. 이 부분 중앙에 있는 부분. 그래서 사인 누르고 30 도를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시 4 뉴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점 보시면 이제 이 계산기를 사용할 때 이쪽 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 이게 D가 돼 있다. 그죠? 그럼 D란 건 D거리 여기가 각도가 라디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도로 들어간다는 거 고걸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고거를 주의하시고 계산기 누르시면 여러분들 오류 없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네요. 17번 문제는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H는 어떻게 되나요? 네 0.24
I 제곱 RT 칼로리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0.24 I 제곱 RT는 우리가 2 번에 있습니다. 자, 이걸 줄의 법칙이라고 보통 우리는 열은 I 제곱 R로 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쓰면 요렇게 이제 열이 난다. 자, 18번 문제는 평행 두 도체가 진공 중에서 20cm 떨어져 있고 100A의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를 때 1 m당 발생하는 힘이다. 그런데 자, 요거는 우리가 두 도선에 작용하는 힘 F는 어떻게 돼요? R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다가 I1, I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한번 해 보면 자, 20cm니까 0.2m다. 그죠? 0.2가 되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다가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의 4승이 되겠다. 100 곱하기 100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거 난리 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다. 그죠? 0.01이 되겠다. 그래서 답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우리 직렬로 접속했을 때 컨덕턴스를 물어봤다. 그죠? 그래서 컨덕턴스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저항분의 1이다. 단위는 모으다. 옴을 갖다가 거꾸로 쓰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2 하고 3이 우리 직렬로 더하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5니까 5분의 1이니까 0.2 모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20번 문제는 우리 기전력 1.5 볼트 내부 저항이 0.15 인데 10 개를 갖다 직렬로 접속했대요. 그래서 이때 내가 4.5 옴을 갖다 연결하면 전류가 얼마나 되는지. I는 R분의 V다. 그죠? R분의 V인데 내부 저항 15 에다가 0.15 에다가 10 개를 하니까 곱해 줘야 되겠죠. 직렬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1.5 옴에다가 그다음에 외부에 4.5로 갖다 더하면 이게 전체 저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체 전압은 1.5 에다가 10을 곱하니까 15.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6 분의 15가 돼 가지고 예 음 이 우리가 3 으로 나누면 2 분의 5가 돼가 2.5 암페어가 되겠네.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무부하 상태에서 정류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 무부하 상태에서 정류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조정한다. 어떤 게 적당할까요? 무부하 상태에서 단자 전압 발전기입니다. 그죠? 우리 발전기의 식을 한번 적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유기 기전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유기 기전력이라는 거는 우리 단자 전압에다가 ILRA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무부하 상태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기자의 전류가 어 흘러나와서 음 만약에 우리 분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기자가 흘러나와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부하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요렇게 가서 우리가 이제 발전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유기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자 전압을 조정하는 건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결국은 '유기 기전력을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기 기전력을 조정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기 기전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뭐에 비례합니까? 자속에 비례하겠죠. 자속을 갖다가 우리 조정하려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자속은 우리 계좌 전류하고 비례한다. 이 계좌 전류는 결국 계좌 저항하고 반비례한다. 자, 이런 인제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계좌 저항이 되겠다. 자, 전기자 저항은 우리 여기 요 값이다. 요거다. 그죠? 어 요걸 조정한다는 거. 부하 저항은 지금 부하 쪽에 뭔가 있다면 조정한다는 거 이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거는 답을 2 번을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우리 발전기가 나오면 이 분권 발전기 형태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다시 보면 단자 전압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유기 기전력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여기 세 개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중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뭐 이 계좌 저항을 갖다 바꿔주면 유기 기전력이 바뀌기 때문에 단자 전압도 바뀝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횡축과 정축은 뭘 나타내냐. 자, 바로 세로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자기 이력 곡선을 뭐 그려 보면 이런 모양 형태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포화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H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여기는 자속에 비례하고 여기는 전류에 비례한 여기가 뭐예요? 고자력 HC가 되고 여기가 잔류작이 ER이 되다. 자, 그래서 우리 동축과 행축은 만나는 게 뭐가 만납니까? 자기장의 빼기 그다음 자속 밀도 답이 1 번이. 자, 23 번에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가 이렇게 있을 때 슬립을 구하라 되어 있다. 동기 속도와 슬립. 자, 그래서 우리 동기 속도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P분의 120F다. 그래서 주파수를 갖다가 우리가 흡수로 나눠주면 되는 형태가 동기 속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슬립의 S는 우리 NS의 NS-N으로 해서 자, 이게 이제 동기 속도가 되고요. 동기 속도가 되고 얘가 뭐예요? 회전자 속도가 되고. 자, 우리 회전자 속도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원래 동기 속도에다가 손실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 주면 이게 이제 회전자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 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이용해도 되고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해도 되고 여기 지금 N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는 우리 1200 이고 위에가 1200 빼기 1176 요걸 갖다 계산기 눌러 보시면 0.02 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동기 전동기에서의 동기 속도 그다음에 슬립을 계산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24 번의 갈로는 고압 회로에서 전압을 이에 비례하는 낮은 전압으로 변성해 주고 회로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자,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죠. 결국은 고압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낮은 전압이니까 저압으로 바꾼다는 거다. 자, 그러면 뭐예요? 변압기가 필요하니까 우리 PT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같으려고 PT를 이렇게. 자, 근데 이제 PT는 회로에 어떻게 연결합니까? 병렬 접속해야 되겠죠. 얘는 병렬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답이 되겠죠. 자, 25 번에 다음 중 변압기의 무부하손에 해당되는 거 물어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변압기 손실은 부하손이 있고 무부하손이 있습니다. 그죠? 부하손은 우리가 뭐 다른 말로 거의 동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부하손은 우리가 철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부하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뭐예요? 철손이다. 철손에는 우리 히스테리시스손하고 그다음에 와류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얘를 제거하려 그러면 우리가 규속 항판을 쓴다. 자, 와류손은 우리가 성층한다. 여기까지 같이 해 두시면 다양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26번 문제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직류 발전기의 무부하 전압이 103 볼트, 전부하가 100 이다. 변동률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 변동률,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 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 전기역에다가 또는 전부하에다가 무부하 빼기 전기역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는 100 이 됐고요. 103 에서 100을 빼야 돼. 3%가 됐습니다. 자, 27 번은 변압기 원리는 뭐예요? 전자 유도작용이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직류기의 보상 권선은 어디 설치합니까? 전기자와 직렬로 설치한다.
보상 건수는 전기자와 직렬로 설정. 자 그다음 2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당상 유도 전동기 기동 장치에 분류가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 우리 분상이라든지 쉐이딩 코일이라든지 콘덴서는 분류 장치에 해당된다. 회전 계좌형은 어 기동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우리가 회전 전기자형이 있고 회전 계좌형이 있고 그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형성되는 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제동건설은 재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우리 31번 문제는 무부하에서 분권 발전기가 있는데 계좌 저항이 40 ohm이고 계좌 전류가 3 암페어, 전기자 저항이 2 ohm일 때 유기 기전력을 우리가 발전기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리시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구할 유기 기전력이 되는 거고 우리 전기자 저항은 2 ohm이라 그랬고 자 그다음에 계좌 저항이 40 ohm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계좌 전류가 3 암페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무부하기 때문에 우리 전류는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로 다 흘러가겠죠.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역시 3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기 전력 E는 전기자 전류 곱하기 자하기 계좌 전류 곱하기 자 그래서 126 볼트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속도 변동률을 물어봤다 그죠? 전압 변동률, 속도 변동률이 변동률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동률이 나오면 항상 여기는 어 전격 속도 얼마입니까? 1150 이네요. 그다음에 우리 1200 에서 350을 갖다 빼주면 돼요. 곱하기 자 이거는 계산기 한번 눌러 볼까요? 1200 빼기 350 나누기 300 곱하기 우리가 100을 해야 되니까 100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40 4.35 정도 하면 되겠다. 3. 그래서 답이 3 번이 되겠습니다. 4.3 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원기에 우리 전격 전압이 있고 출력이 있을 때 우리 역률이라면 효율이 어떻게 되냐 물어봐요.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효율은. 효율은 항상 뭐예요? 입력분의 출력이 되겠다.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다. 입력을 갖다 구하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력은 삼상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출력은 지금 여기에 T라고 했다가 T. 그런 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있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 있네요. 답이 2 번이 되겠다. 자 요 12삼선이나 이런 것들은 단위 때문에 이제 적어 준 거기 때문에 이 문제 풀 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요것만 좀 알아보셔도 크게 문제없이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3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4번 문제는 우리 두 대의 동기 발전기를 갖다 병렬 운전을 할 때 무효순환 전류를 갖다가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요거는 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 저항이 요렇게 두 개 있고 여기 이제 건전지가 있는 이런 회로를 생각하시고 여기에 저항이 이제 지금 5 ohm이다. 그죠? 5 ohm이고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때문에 이 두 개의 전이차가 달라서 그럼 어떻게 여기 흐른 전류는 두 개의 전이차를 갖다가 고려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항이 두 개 똑같은 거니까 2 곱하기 5 하고 자 그다음에 전이차가 여기 지금 100 볼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 암페어 흐른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앞쪽에서는 제가 2 회차 때 이 병렬 운전 조건하고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참고하시고 자 요거는 요렇게 풀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유기 기전력은 우리 A는 어떻게 돼요? 60 A분의 PZ 파이 N. 자 60 A분의 P존. 그죠? 요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60 에다가 중건이라 그랬네요. 그죠? 예 중건이니까 A가 P하고 같죠. 이렇게. 그다음에 도체수가 우리가 지금 300 개네요. Z가 300. 그다음에 자속이 0.03. 그다음에 600.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죠? 계산하시면 약 90 볼트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식을 써 보면 우리 유기계 전력 E는 60 A의 PZ 파이 N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는 1차 전압이 13,200, 2 차가 220 이다. 1 차에 6,000 넣었을 때 2 차가 얼마인가. 자 요거는 이제 건수 B를 구해서 구하는 문제다. 그죠. 건수 B A를 다시 한번 써 보면 A는 V2의 V1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 N2의 N1이 될 거예요. 간혹 전류도 구할 수 있으니까 I1의 I2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한 번 더 쓰면 우리 임피던스도 요렇게 쓸 수 있다고. 어 물론 저항도 이래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죠. V2 전압을 갖다 구하라 그러니까 V2는 어떻게 돼요? V1을 갖다가 우리 건수 B로 나눠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얘가 100이 되겠습니다. 건수 B A는 어떻게 돼요? A는 2 차가 220 이다. 그다음에 1300 13,200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요게 6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단락비가 1.2인 동기 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것도 공식 문제다. 그죠? 결국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단락비인데 단락비는 K라고 쓰고 우리가 IN에 대해서 IS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100을 적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락비가 지금 1.2라 그랬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자리를 바꾸면 1.2 분의 100이 된다. 약 83%가 되겠네요. 자 YY 결선에서 선간전압이 200 이실 때 우리 상전압은 자 Y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루트 300가 차이 난다. 자 그래서 상전압을 물어봤네요. 그죠? 루트 3으로 220을 나눠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약 얼마쯤 되나요? 127이 된다. 그죠? 127. 자 그다음에 우리 3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매극 매상당 슬로스. 매극 매상당 슬로스니까 우리 적어 보면 매극이다. 그죠? 6극이니까 6극 쓰고 상은 3 상이네요. 그다음에 슬롯이 70 이다. 그죠? 자 그래서 18 71을 18로 나누면 되니까 요거는 4가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는 5.5 킬로와트의 200 볼트 유도 전동기에서 전자나 기동 시 기동 전류가 150 였다. 자 Y 델타 기동하면은 기동 전류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자 우리 이게 우리 기동 전류는 얼마가 되나요? 3분의 1이 된다. 그죠? 3분의 1. 그래서 150의 3분의 1인 50 암페어가 되겠다. 자 우리 기동 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기동 전압은 루트 3분의 1이 된다. 요렇게 생기면 되겠네요. 자 41번 문제. 이 연피 케이블 굴곡부 나왔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연피 그다음에 알루미늄 피복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12배 이렇게 찍어 주신다 그랬다 그죠? 12배. 이것도 여러 번 했던 문제죠. 한 개 더 우리 단신 케이블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단신 케이블.
그러면 이제 8 배다 그죠. 근데 간혹 이제 뭐 다른 조건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6 배가 답이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고 빗기는 거는 와이어 스트립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43번 문제. 자 여기 트롤리선 3.5 미터 이렇게 바로 가시면 됩니다. 3.5 미터.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 전선관의 나사를 낼 때 나사 내는 건 오스트다 그죠. 오스트 됐고 자 그다음에 우리 금속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우리 금속 덕트하고 그다음에 버스 덕트 요거는 공통으로 몇 미터? 3 미터다 그죠. 그래서 덕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덕삼이. 금속 덕삼이. 요 3 미터. 자 그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에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금속관 그다음에 합성 수지관 케이블 요게 이제 모든 공사에 대부분 공사에 다 가능하다라고 일단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애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폭연성이라든지 이제 뭐 되게 위험한 거 아니면 이제 넣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화약금은 위험 장소니까 1번 들어가 있는 걸 일단 집어야 되겠죠. 네 집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부식성 위험물이 존재한다 그랬게 3 번도 우리 지워 주셔야 되겠위험 3 번도 지워 주시고 자 그럼 남는 게 이렇게 밖에 없네요. 자 2번 부식성 가스 그다음에 불연성 먼지 습기 많은 장소 자 이렇게 해서 3 번을 갖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 자 간단하게 이렇게 인제 이런 문제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삼상사선식이다. 380 볼트, 220 볼트를 가장 같이 쓸 수 있는 삼상사선식 방식. 그다음에 가정용 세탁기에는 우리가 어떤 콘센트를 써야 되냐 하면 우리 적지극이 있는 걸 써야 되겠다. 그죠? 2 극에 16 암페어. 자 그다음 문제는 우리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방법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옥내 배선에는 우리 전선은 전륜선선 쓰고 옥외용 전륜전선 제외한다. 이거 맞죠? 그죠? 옥외용은 제외한다. 자 전선에 캡타입 캡을 사용하였다. 옥외용은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옥외용. 연동선일 경우는 2.5 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사용 자 그다음 50 번 문제는 자 문제가 바닥 은폐선 나왔기 때문에 답이 1 번이 되겠습니다. 바닥 은폐선. 얘는 뭐예요? 천정 은폐선이다. 얘는 노출 배선 하면 되겠죠. 얘는 뭐 용도가 천장 은폐선 나타낼 때도 뭐 인제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한데 요게 지중 매설 같은 경우도 옳습니다. 그죠? 지중 매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우리 요거 4 번에 천장 은폐하고 그다음에 1 번에 바닥 은폐 두 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배전반 및 본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는 것 물어봤는데 우리 배전반이나 본전반은 우리 취급하기 좋은 장소에 이제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은폐된 장소는 안 된다. 그죠? 자 그다음에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광 전선관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우리가 전선관은 우리 박광이 있다 그죠? 박광 전선관이 있고 그다음에 후광 전선관이 그래서 박광이라는 건 얇은 거고 후광은 두꺼운 거니까 얘는 뭐예요? 외경을 갖다가 우리가 규격으로 사용하고 얘는 내경을 규격으로 사용하고 얘는 치수가 우리 짝수 위주로 하고 얘는 홀수 위주가 된다.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광 전선관이 아닌 것은 이제 후광은 짝수니까 홀수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적어 보면 우리가 흰육을 먹은 이리가 이판사판 날뛰는 사이에 날뛰는 사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리가 날뛰니까 인제 어딘가 상륙해야 되겠죠. 섬으로 상륙한다는 거죠. 상륙하는 사이에 상륙할 때 그냥 하지 않겠죠. 옆에 이제 군부대를 불러 가지고 "야 이리 좀 잡아 둬라." 이렇게 연락하고 했겠죠. 그래서 사이에 군부대는 연락 받아 놓고도 뭐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서
호사롭게도 70 부대가 이 군부대 70 부대가 8 일을 갖다가 9의 삼아서 bek살을 갖다가 잡아먹고 몸보신하고 있더라.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후광전선간의 16 부터 bek살까지 10 가지 종류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합성수지관 같으면 14 부터 시작해서 92 까지 10 가지. 자 그다음에 우리 박강전선관은 여기에 30을 더합니다. 그죠? 19 그다음에 25 그다음에 31 39 이렇게 30 더하고 여기는 이제 90 더합니다. 여기까지. 51 그다음에 63 마지막에는 5를 더해가 75 까지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우리 박강전선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물어볼 때는 주로 35 같은 거 넣어 놓고 어떻게 돼요?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19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 애자 전선 상호간 이게 거리는 우리 얼마입니까? 6 센티미터.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1, 2, 3에 지금 다 이 문제를 넣어 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54 번에 안전율이 되겠죠. 안전율인데 우리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 2.0 입니다. 그죠?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지선의 안전율 2.5 그다음에 우리 캡타이어 케이블 요거는 우리 1.5 안전율 그죠? 요런 거 조금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선은 2.5 그다음에 그냥 지지물의 일반 기초 안전율은 2.0 이다. 지금은 2.0을 골라 주시면 되고 합성수지관 중에 이제 합성수지관이 아니고 합성수지 몰드네요. 자 합성수지 몰드의 포모의 폭과 두께인데 요거는 이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니까 그죠? 35 에다가 우리 두께는 2 밀리 고걸 갖다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셀룰라 덕트에 대한 내용인데 자 셀룰라 덕트는 우리 금속 관에서 두께하고 같이 갖고 가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최대 폭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값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150일 때 1.2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른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우리가 60점 맞기 위한 시험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100점 맞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금속 간 콘크리트 매스를 할 때 두께가 1.2 밀리다. 그죠? 고거하고 같이 좀 보라. 자 그다음에 57번 문제 다음 중에 예상치 못한 회로의 개방이 위험 또는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부하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에 대해서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물어봤다. 그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과부하 장치를 생략했을 때 문제가 인제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보기라든지 뭐 여기 소방절비라 전기라든지 뭐 그다음에 변성기 2차 이런 거는 그런데 승강기 제어 회로는 우리가 시설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이 3 번이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단선의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 우리 트위스트 브리타니아 그다음에 쥐꼬리는 다 단선이고 단권은 우리 연선 접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9 번에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허용 인장 하중은 4.3 이다. 안전율은 아까 지선 안전율 얼마 2.5 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0.2 킬로와트 초과의 단상 전동기를 시설할 때 과전류 보호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전원측 전로의 과전류 차단기는 얼마예요? 우리 과차는 얼마예요? 과전류 차단기 과차는 우리 16 암페어고 배차는 어떻게 20 암페어다. 그죠? 그래서 이게 16 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 회차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